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방문각에서 한국사 수업하는 노범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앞에 저기 아무도 없어서 저는 마스크 벗고 말씀드릴게요. 이래야 소리가 네. 제가 막 지금 수업하다 와갖고 목 상태가 뭐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자 여러분들 오늘 하여튼 만나뵈서 반갑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또 소중한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그 방금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말씀 좀 들으셨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과목이 한국사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 한국사 어떻게 할 거냐, 공무원 한국사. 그래서 그 얘기 좀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빨리 합격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어떻게 그 공무원 시험 빨리 합격할 거냐에 대한 또 말씀해서 제가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볼까요? 지금 이제 오신 분들 중에 내가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게 6개월 이상 됐다. 살짝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6개월 이상 됐다. 네. 그리고 뭐 아니면 그다음에 그 다 밑으로는 뭐 다 뭐 비슷합니다. 뭐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사실은 모든 설명회랑 오리엔테이션 때 많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늘 이 질문으로 시작하거든요. 한국사 어떤 과목이죠? 제가 이제 이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어떤 과목이죠? 그러면 보통 뭐라 그러시냐면 암기 과목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물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공무원 5과목이 다 암기인데, 왜냐면 공무원 시험은 이런 암기 이런 부분을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랑은 좀 달라요. 수능은 그 논리력, 추리력, 뭐 학습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따지는데, 공무원 시험은 성실성을 많이 따지거든. 그래서 단순 암기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게 될 5과목이 사실은 다 암기 과목이에요. 그래서 한국사에서 사실 더 중요한 건, 한국사는 시간의 과목입니다. 시간의 과목.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너무 외워야 된다라는 특히 한국사는 외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올해로 분필자꾸 수업한 지 24년 됐거든요. 이제 이제 만 24년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맨날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못 외우시던데. 제가 처음 만나서 말을 너무 막 하나요? 근데 잘 못 외우시던데. 아니, 저는 이런 거 잘 외워요. 그리고 그 쓸데없는 저 세계사의 웬만한 사건의 주요 사건 연도도 다 외우고 다니거든요. 그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미쳐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 이러고 살겠죠. 근데 여러분들 꼭 한국사 그렇게 다 잘하시고 뭐 다 외우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 그렇지 않나? 그래서 수업을 여러분 자꾸 잘하려고 그러면 오래 공부해야 된다니까. 오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거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 안 돼. 잘하려고 그러면 오래 있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시험만 잘 보시면 되잖아. 그리고 그냥 합격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한국사를 왜 꼭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한국사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이 고정관념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외워서 끝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한국사는 최소한 외워서 끝내겠다가 아니라 내가 최대한 외우지 않겠다. 최대한 외우지 않겠다. 그리고 계속 그냥 들어두겠다.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이제 공무원 한국사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근데 있거든요. 그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외우지 않아서 여러분 분량을 줄이셔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전체 수험 기간이 줄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학교 다니실 때 생각하시면서 고집을 부리시면 안 돼. 그러니까 뭘 자꾸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고 너무 잘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오래 있게 돼. 그리고 여러분 특히 이 공무원 수험 오래 하시면 안 돼요. 특히 또 오늘 지금 현장에도 오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노량진 올해가 15년 차 정도 되거든요. 15년, 16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동네는 되게 슬픈 동네예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빨리빨리 가셔야 돼요. 여기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지금 이게 뭐냐면,
최근에 그럼 이제 공무원 한국사가 어떻게 출제되느냐 그거 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한국사에 대해서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꾸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됐죠? 그리고 객관식 시험이라는 건 여러분 객관식 시험 이런 거 아닌가요? 이 자료가 주어지잖아요. 그래 좀 이따 이제 보시면 자료가 주어지고 다음 같은 상황 이제 시기에 일어났던 일로 적절한 걸 골라라. 그게 대부분 이렇게 시간 찾기로 나오거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선지가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객관식 시험이라는 건 자료가 주어진다니까. 선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워서 받아쓰기 하거나 누가 물어보면 즉각적으로 대답해야 되는 게 아니야. 아니 정확하게 외우지 않았어도 아니 자료를 보고 선지를 보고 떠오르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저는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끊임없이 스토리텔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어떤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들어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됐죠? 그래서 너무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그 스토리텔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어학 과목을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뭐 자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면서 영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뵀는데 제가 정말 단어도 잘 못 외웠고 근데 저는 그런 게 어려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언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 약속인 게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런 거잖아. 그렇게 약속을 한 거잖아. 그렇죠? 제가 좀 그런 걸 약했던 것 같아.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이게 왜 그런지를 좀 잘 설명해서 제가 좀 이해를 하면 저는 굉장히 오래 기억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도 끊임없이 저는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작년 기출 경향이거든요. 요것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는 건데 그러니까 단순 문답형을 아까 그 앞에서 저희 이제 과장님께서 이렇게 문제 유형 대표 문제 보여드렸죠. 한국사는 사실은 요즘에 그렇게 안 나옵니다. 요즘에 어떻게 나오냐면 대부분 다 자료 제시형으로 나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보고 어떤 내용이 떠오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됐죠?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국가직 20문제, 지방직 20문제 총 40문제잖아. 그중에 35문제가 다 자료 제시형이에요. 그 다음에 올해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올해? 이게 올해 2022년 자 국가직이랑 지방직인데 올해도 문항수가 공교롭게 똑같네요. 그러니까 단순 문답형이나 그냥 순서 연표 제시형으로 해서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5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뭐야? 읽어야 돼요.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요즘에 공무원 한국사는 약간 수능 스타일도 조금 많이 예전과는 달리 좀 접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그 너무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외우는데 그걸 또 내가 잘하려고 해.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수험 기간이 길어지실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건 제 교재 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저는 제가 교재에서 가장 열심히 한 게 기출분석이거든요. 제가 기출분석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제 교재 보면 요거를 최근 7년치를 표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각 다룬별로.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음을 좀 가볍게 가지시는 게 좋아요. 특히 한국사. 됐죠? 좀 편안하게. 그리고 계속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얘기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보자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절대 공부가 한 번에 안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수험 한국사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수험 공부는 회독으로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빨리빨리 잘 돌리시느냐에 따라서 짧은 기간에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꼼꼼하게 끝장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쪽에 있는 물건을 그러니까 제가 저쪽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도구를 쓸 수 없어. 그리고 손이 2개밖에 없어. 그럼 이제 내가 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도구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한 번에 너무 많이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손도 없잖아. 근데 뭐 팔꿈치에다도 끼고 뭐 다리에다도 끼고 난리가 나. 그런데 가는데 제대로 가지나. 그러니까 중간에 뭐 떨어뜨려요. 그럼 떨어뜨린 것도 다시 주워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또 그 주우려다가 또 더 떨어뜨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시간들을 많이 보낸다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처음에
아예 목표가 정확하고 타겟팅이 정확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이 2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들 수 있는 것만 드는 거야. 그리고 그냥 갖다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다시 오면 되잖아. 그래서 그 다음 걸 또 들고 또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바가 뭐냐면 이쪽에 있는 물건을 저쪽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결국 빨리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저랑 수업 시간에 만나면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릴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되게 많이 하냐면 됐어 그냥 듣기만 해요 저 혼자 할게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 그냥 들어두는 것만으로 중요하다고. 근데 졸면 안 되지. 그래서 자 듣기만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이거 완전 중요합니다. 자 아무리 이래도 자 지금부터 요건 바로 외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자 지금은 그냥 눈도장만 찍으시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3회독 4회독 정도 되시면 그때 보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하셔야 될지에 대한 순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제 느낌이나 제 취향이 아니라 제가 철저하게 기출에 근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이 시험은 여러분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공무원 출제위원이라는 직업은 없습니다. 그런 직업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각 전공자들을 인사혁신처에서 그러니까 초빙을 해서 문제를 출제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선생님 대학 때 제 스승님도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신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대학에서 수업을 하거나 현직 교사이거나 그러니까 직업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문제를 낼 때 뭐에 근거할 수밖에 없냐면 기출 문제에 기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무조건 독창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보고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또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기출의 풀에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맨날 이런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제발 좀 기본서 좀 외우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기본서 막 이따 많거든요. 막 그거 외우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볼 땐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좀 뭐 좀 외워야 된다는 좀 강박관념 좀 버리고 그게 못 외운다니까. 당신들 못 외워. 그리고 만약에 외우려면 시간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얘기해요. 그리고 나라면 차라리 만약에 진짜 좋아 미친 척하고 외운다. 그러면 저라면 차라리 기출문제 외웁니다. 나라면 기출문제 외워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외우느니 책을 외우느니 그냥 기출문제를 다 외우는 게 나아요. 효과로만 따지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우선순위도 기출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 교재에 이게 쭉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부터 이걸 다 분석해 놨고요. 근데 모든 교재, 문제풀이반 교재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랑 만나서 수업을 하면 제가 그 주로 요걸 가지고 많이 수업을 하거든요. 제 모든 교재는 요람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한국사 역사 편찬 중에 요람이라고 요약하여 간추린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람이라는 책들이 있어요. 만기요람, 치평요람, 뭐 세종때 뭐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요람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먼저 제가 이미지화 시켜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요거에 대한 각각의 주요한 내용은 본문의 서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 서술은 서술이고 그러니까 일단 수업은 요 요람을 갖고 요약본을 갖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용을 요약하는 것도 어떻게 했냐면 제 맘대로 한 건 아니고요. 위에 보면 기출분석 해놨거든요. 또 다른 형태로 기출분석했죠. 그래서 요 기출분석, 요 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각 단원마다 다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제 책을 못 보셨으니까 아직 기출을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면 느낌이 없죠. 그쵸? 그런데 실제로는 요 단원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체크돼 있으면. 그러면 이 단원을 공부할 때는 처음부터 조금 힘을 내시고 좀 집중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단원에 따라서 어떤 단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진짜 하얘. 그리고 지난 예를 들어 뭐 7년간 14년간에서 뭐 한 2문제 정도 좀 나왔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단원은 그냥 처음에 그냥 가볍게 그냥 눈으로 살짝 읽으면서 가셔도 되잖아. 왜냐하면 실제로 시험에 나올 확률도 적고 내가 시험장에서 만날 확률도 적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힘 빼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하실지 책에도 다 장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가요. 그래서 본문은 제가 자료 최대한 많이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서 그냥 오시면 됩니다. 자꾸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제 사료인데 요즘에 이제 한국사 문제가 대부분 그래서 이런 사료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재에 사료를 최대한 많이 넣었거든요. 근데 사료 넣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걸 제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사료를 무조건 자료를 많이 넣는 게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공부를 잘못하면 그 공부의 카테고리를 넓혀버렸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고민도 있어요. 그래서 제 교재는 어떻게 해놨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제가 순서를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자 고등사료라고 나와 있는 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얘는 1회독, 2회독부터 바로 한 번씩 읽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색깔이 바뀌어서 심화사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고등교과서나 뭐 이런 데는 사료가 없는데 우리 시험에만 나왔던 적이 있는. 여기도 제가 기출 체크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2회독, 3회독 이후에 보셔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난이도 있는 건 9급 위 한국사라 그래서 또 따로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쟤는 예를 들어 담기 합격하실 분들 있죠? 손기한 짧은 분들 아예 보지 마세요. 됐죠? 아예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좀 했는데 그리고 이제 손기한도 좀 되는데 근데 내가 완전히 한국사는 고득점 맞을 거다 그런 분들만 보시는 거예요. 되죠? 네, 이렇게 이거 보는 것도 순서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제 교재에는 그 문제도 많이 넣어놨습니다. 문제.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교재 짧다, 교재 얇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교재 얇냐 두껍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교재는 여러분들 나중에 강의 선택하실 때 그러니까 꼭 제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셔서도 이렇게 강의 선택하실 때 여러분 그 강사의 교재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요즘에 여러분들이 강의 체크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또 이런 그 이미지 또는 영상 이런 데 또 밝으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뭐 맛보기 영상이나 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이나 이렇게 다 체크하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교재도 좀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재가 뭘 보여주냐면 그러니까 그 교수가 이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많은 경험치가 쌓여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교재도 꼭 나중에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제 교재는 제가 근데 문제도 좀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교재가 문제집의 성격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페이지가 아주 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끝나면 1회독 끝나고 여러분 바로 보시는 건 기본 문제는 그냥 바로 푸시면 돼요. 됐죠? 이건 1회독부터 바로 하시고 그 다음에 스텝 2 두 번째를 나눠놨는데 두 번째는 기출백출이라 그래서 여기는 기출문제만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사실 다 잘 풀린다는 얘기는 사실은 지금 시험 봐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풀다가 좀 어렵거나 좀 막히시면 요거는 2회독이나 3회독 때 푸셔도 됩니다. 됐죠? 네, 1회독부터 바로 풀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자 교재 단원 끝날 때마다 문제 들어오고요. 문제도 이렇게 좀 순서를 제가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근데 저희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 수험기간에 대한 말씀도 좀 하시던데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시작하시더라도 이 정도는 얘기 듣고 오셨죠? 그러니까 9급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가 수험 공부 시작해서 합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 정도는 얘기 듣고 오셨죠? 그래서 보통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이거 보통 뭐라 그러냐면 2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1년 만에서 2년 또는 2년 플러스 알파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9급 기준으로 한 이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 공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 사실은 이 학원에서 제가 수강생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제일 많이 합격시켰어요. 그리고 합격생들이 제일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잠깐 보여드릴 건데 근데 그때 이제 합격하고 오면 제가 첫 번째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많이 물어보냐면 이 얘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공부 얼마나 했더라? 뭐 이제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확실히 1년 반, 2년 요 정도 공부해서 합격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일단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5개월, 6개월 이렇게 아주 짧은 친구들도 있어요. 짧은 친구들도 있는데 보통 요 정도 기간이 제일 많아요. 제일 기간 많고 그다음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합격할 때까지 평균 걸리는 시간이 그런데 근데 우리 이제 어떻게 압축을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그 짧게 6개월 안에 빨리 해보자.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에 빨리 끝내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건 뭐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안 할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하시겠죠. 그리고 솔직히 뭐 다 열심히 하지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뭐 누가 있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빨리 붙고 싶으시면 빨리 붙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런데 빨리 붙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열심히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다른 얘기 아닌가? 이게 같은 말인가요?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자기계발서 뭐 그다음에 경제학 뭐 해서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 행동을 하지 않고 현재 돈을 벌지 못하는 자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평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빨리 합격하도록 공부한 게 아니잖아. 아니 그냥 열심히 공부한 거잖아. 아니 돈을 많이 벌 행동을 한 게 아니잖아. 그냥 열심히 산 거잖아. 근데 왜 돈을 벌지 못한 걸 왜 탓을 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빨리 합격하시려면 조금 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제가 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어떤 스케줄들이 이루어지는지는 아까 말씀 좀 들으셨죠? 그쵸?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여러분 1, 2월에 시작하신다고 치면 개념 이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풀이하고 마지막 파이널 정리하면서 국가직 보시고 그리고 6월에 지방직을 향해 가면 이게 6개월 플랜입니다. 아까 말씀 잠깐 들으셨죠? 그래서 더 자세한 얘기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할게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6개월 만에 가는 게 일단 첫 번째 플랜인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여기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작하더라도 나 지금까지 공부 전혀 안 했다. 나 이제 시작한다. 괜찮아. 그리고 제가 오늘 책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이게 제 제자입니다. 현재 그 공무원 된 지 한 6년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경기도 광명시 공무원이에요. 이제 여기 이제 그 제가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게 RH 코리아라고 이게 이제 RH 코리아 뭐 좋은 책 많이 나오는 출판사인데 여기서 공무원 수험서 소위 말하는 합격 수기를 쓴 거예요. 그런데 보통 합격 수기들을 여러 명 걸 모으거든. 근데 이 친구는 재밌는 게 혼자 쓴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자기가 원고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낼 때 저한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저희 같이 좀 대화도 좀 나누고 막 그랬었는데 이 친구가 1월 8일 날 저를 처음 만났어요. 합격되던 해 1월 8일 날 저 개강하는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났고 그의 지방직 시험이 6월 23일이었어요. 그래서 6월 23일 날 합격하고 그냥 끝냈어요. 그러면 잘 보시면 여기 지금 6개월 만에 합격했다고 얘기했는데 6개월도 약간 겸손하게 표현한 거야. 왜냐면 6월 8일에서 6월 23일이니까 실제로 날짜 빼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한 5개월 2주 정도 공부한 거야. 5개월 한 보름쯤 공부했죠. 그리고 합격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이 친구도 계속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스케줄에 대한 얘기도 계속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 보통 학교생들이 저를 찾아 많이 오는데 그죠? 얼마 공부했더라? 그러면 보통 1년 반, 2년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가끔 수험기간이 되게 긴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기가 그 2년 동안 3년 동안 정말 내내 열심히 했던 건 아니래. 중간에 자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자기를 합격시킨 3개월이 있다는 거야. 진짜 자기를 합격시킨 6개월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3개월 때문에 그 6개월 때문에 저 합격했어요.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 말을 뒤집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3개월 만에 합격, 6개월 만에 합격이라는 게 그래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오늘 그 이외에도 또 저 이외에 뒤에 또 좋은 교수님들 만나서 여러분 또 뒤에 또 좋은 말씀 많이 들을 텐데 여러분 하여튼 잘 알아보시고 이런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6개월 만에 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그냥 보내기는 너무 아까워. 그리고
여러분 단기 합격하는 애들이 정말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친구도 이 책에서 뭘 제일 많이 썼냐면 스케줄 잡는 걸 제일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는데 정말 이거밖에 없어요. 계획 세우기. 제가 생각하는 수업은 정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계획을 세우고 계획 이행하고 다음 계획 또 세우고 점검하고 다음 계획 또 세우고. 근데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작심삼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작심삼일이면 어때? 작심삼일이면 일주일에 2번 하면 되지. 그렇잖아. 그리고 가끔 또 좀 안 되면 좀 어때? 그러고 나서 작심삼일 또 하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도전하시고 연습하시다 보면 자기만의 루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스케줄 관리는 사실 연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에 공부하실 때 너무 어렵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스케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쉽게 하는 건 시스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서울에서 제가 부산을 갈 건데 아니 이미 만들어져 있는 좋은 교통 시스템들이 있잖아. 그냥 그걸 제가 그러면 저한테 가장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가격에 가장 좋은 걸 제가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예를 들어 제가 서울로에서 부산을 가는 새로운 방법을 제가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수험생들이랑 24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수험 공부는요. 여러분 저는 전문가잖아. 여러분 저 24년.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동일한 일을 10년 이상 하면 보통 좀 인정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2바퀴 이상 돌았어요. 여러분들은 플레이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플레이에 너무 매몰되고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꽂히잖아.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경기장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플레이어들을 제가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플레이어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많이 축적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의지와 열정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마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막 자기 파괴하는 사람 너무 많아. 뭐 했는데 뭐 이렇게 좀 그것 좀 하지 마.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시스템 속에서 그냥 하면 돼요. 제가 생각하는 공부의 기본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좋은 루틴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신경이 쓰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오늘 뭐 스파르타 설명도 좀 들으시고 뭐 나중에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아침 9시에 내가 수업이야. 아침에 예를 들어 아침 특강이 뭐 예를 들어 7시 20분이야. 그 다음에 스파르타 반을 뭐 예를 들어 8시까지 와야 돼. 그럼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의지는 그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늦지 않게 오는 거야. 그냥 오면 된다고요. 그럼 그 다음은 그냥 자동으로 시스템 속에서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케줄 관리를 하실 때 이렇게 루틴을 단순하게 만들어 두시는 게 여러분 좀 더 쉽게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걸 제가 읽으려니까 좀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7월에 했던 공직박람회입니다. 현직 공무원들 불러서 각 직렬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자기 직렬 너무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공무원들이랑 직접 좀 만날 수 있게 제가 불렀고요. 그 다음에 올해 12월에 이거 올해 할 겁니다. 네, 요건 12월 달에 다음 달에 할게요. 그래서 다음 달에 한 번 더 오세요. 제가 12월 17일 날 토요일 날 저녁 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올해 합격한 친구들 불러서 합격했던 이야기들 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한테 좀 맞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캐릭터를 부를게요. 그래서 일행은 일행대로, 사복은 사복대로, 교정직은 교정직대로, 그 다음에 세무직은 세무직대로, 그 다음에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 한 40대 이상 되는 합격생도 부르고 좀 젊은 친구도 부르고 왜냐면 자기 캐릭터에 맞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더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여러분들 좀 질문도 받고 개별적으로도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제가 12월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해서 너무 모르셔서 제가 유튜브를 이건 시즌 1이고요. 지금 시즌 2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찍어서 제가 이거 다 현직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바깥에 노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월급을 얼마 받는지 그래서 아예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떼고 하는지 이런 것까지 제가 아예 다 노출해서 좀 정확하게 정보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또 제가 유튜브를 시즌 1, 시즌 2도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여러분 제가 봐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교수님들 모아서 제가 시험 직전에
실제로 이렇게 시험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저화해서 합격한 분들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12월 제가 17일 날 또 행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면 제가 여러분들과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지난 24년간 제가 선생인 걸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제 역할이고 제 보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수업 시간에 관리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밴드 생활 스터디인데 자기 아침에 실제로 기상 시간, 그 다음에 총 공부 시간 밴드에서 계속 올려요.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이걸 저 혼자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원을 따로 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서 일정 기간이 되면 성적표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또 시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수업을 하시면 저는 수업할 때 거의 매시간 시험을 봐요. 근데 이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스트레스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저는 처음부터 공부하면서 실제로 문제 속에서 어떻게 물어보는지를 좀 보시면서 하는 게 최소한 한국사는 훨씬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계속 끊임없이 테스트를 해요. 자, 그러면 그 성적표 요것도 제가 일정 기간 이제 한 커리큘럼 끝날 때마다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작하면 제가 이렇게 또 다이어리도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다이어리 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건 공부한 거 체크해 온 건데 이런 걸 가지고 또 상담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분과 좀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건 제 출석부인데, 네, 그래서 뭐 시험 보면 이렇게 점수도 저희 연구실에서 계속 관리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면 제가 상담 일지를 계속 씁니다. 그래서 제 지금 연구실도 상담 일지 뭐 한 이만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누적하다 보면 좀 여러분과 실질적인 관계에 있는 얘기들,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저희 이제 학교학생들 제가 불렀던 거 말씀드렸지만 제 연구실입니다. 이거 상담하는 그냥 사진 그냥 한 컷 갖고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합격에 제가 그만큼 기여했으니까 저는 와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17일 날 합격생들을 또 한 번 부를 건데, 사실은 그때 저는 굉장히 제가 빛나는 날이죠. 그래서 저는 제 존재를 알아요. 저는 이곳에서 제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공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합격해서 빛을 내시면 제가 그 빛을 받아서 빛날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오셔서, 그리고 이제 소중한 시간에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아보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여기 공무원 시장은 성인들이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성향도 그렇고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밴드웨건 효과가 진짜 세요. 그래서 그냥 다 1등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 1등 업체 이런 데 그냥 무조건 가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문각이 현재 공무원 시장에서 1위 업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이제 여기에 지금 이렇게 다 오셔서 직접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은 그 정도 정보는 이미 다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곳이 지난 50년간 가장 오랫동안 공무원을 합격시켰던 공무원 교육기관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은 구식 같은 느낌, 조금은 약간은 촌스러운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합격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들이 뭐 많이 듣는 데더라, 어디 간 데더라 그러고 여러분들 그냥 휘둘려서, 그래서 그냥 휩쓸려서 가시지 마시고, 여러분 조금 더 냉정하게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합격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가장 단기간에 여러분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좀 더 냉정하게 알아보시고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12월이잖아요. 이제 12월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만약 결정하셨다면 빨리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자꾸 머리로만 하시지 말고 노력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과장님, 만약에 오늘 뭐 등록하거나 뭐 그러시는 분들도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1월부터 시작되지만 12월에서 학원 뭐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많이 미리 제공해 줄 수 있지 않나요? 네, 제공해 준대요. 됐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알아보시지만 빨리 결정하시고 바로 행동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후에 또 좋은 곳에서 뵙길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